자, 우선 이제 이 퍼팅의 기본은 우선적으로 이제 그립인데요. 그립을 보통 우리가 핑거 그립과 팜 그립이다. 핑거 그립은 손가락으로 잡는 것이고요. 팜 그립은 이렇게 손바닥으로 잡는 것인데, 가능한 한 이 팜 그립과 핑거 그립의 중간 형태가 좋겠다.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약간 총을 잡듯이 이렇게 잡아서 이쪽은, 이 안쪽은 팜 그립 쪽으로 잡으시고, 이 손가락 쪽은 핑거 그립 쪽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약간 우리가 일반적인 그립 잡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걸리는 효과가 일어나는데, 이 상태가 가장 이제 좋은 형태의 그립이다. 일정한 퍼팅 스트로크를 할 수 있는 그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치하는 이 형태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샤프트와 내 왼손의 왼팔에 이 축을 일치시켜 주냐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퍼팅에서도 이 방향성은 특히나 이제 왼쪽이 담당하게 되고요. 거리감은 오른쪽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 왼쪽이 이렇게 총 잡듯이, 권총 잡듯이 이렇게 잡아주셔야 확실하게 퍼팅 스트로크가 일자로 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걸리는, 약간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딱 듭니다. 이렇게 이 통통한 부분에 탁 걸리는 이 느낌이 들어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셋업을 해 주시게 되면 나의 샤프트와 나의 이 왼쪽 팔뚝이 일직선상에 놓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퍼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퍼팅 스트로크가 정확히 한 라인을 그리면서, 일자의 라인을 그리면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퍼팅 스트로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우리가 첫 번째는 숏 퍼팅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미들 퍼팅이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롱 퍼팅이 있을 겁니다. 자, 숏 퍼팅, 미들 퍼팅, 롱 퍼팅이라고 하죠. 자, 숏 퍼팅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2m 이내 되는 것을 숏 퍼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자, 미들 퍼팅은 약 한 4에서 5m 이내를 미들 퍼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m를 현저히 넘어서게 되면서 비로소 롱 퍼팅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숏 퍼팅 같은 경우는 주로 수학적 방식에 의해서 어떤 공식에 의해서 정확하게 쳐주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미들 퍼팅으로 가게 되면 수학적인 공식과 함께 물리적인 이런 힘의 어떤 그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공식하고는 좀 무관한 거죠. 공식보다는 이거는 일종의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m, 5m를 넘어가면서 이 수학적인 방식이나 아니면 물리적인 방식에도 불구하고 너무 변동성이라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경험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 이 롱 퍼팅 같은 경우는 상당한 경험, 그러니까 이 골프를 몇 년을 쳤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이제 커버할 수가 있는데, 다만 1번, 2번, 즉 그러니까 5m에서 4m 이내의 거리에서는 우리가 골프의 경험이 없더라도 수학적인 공식을 인용을 하거나 물리적인 공식을 인용을 해서 하게 되면 이 경험치가 없어도 어느 정도 잘 집어넣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홀 디바이스를 하는데 약
약 11cm 정도 되는 이 속에 3cm짜리 공이 4개가 들어가 있다 라는 이제 상상을 하면서, 자, 1m 선상에서 퍼팅을 할 때, 자, 1%일 때는 공 한 개의 지점을 보고 퍼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가장자리로부터 약 한 2cm 정도, 2cm 정도 되는 부분을 겨냥해서 퍼팅을 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일 때는 공 2개가, 한 개, 2개의 끝부분인 약한 이 홀로부터 1cm 정도, 홀로부터 1cm 정도 되는 부분을 에이밍 포인트로 해서 쳐주게 되면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3% 같은 경우는 공 1개, 공 2개, 그 다음에 공 3개의 부분을 공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요때는 1cm 플러스 3cm니까 약 한 홀 끝으로부터 4cm 정도 되는 부분을 에이밍을 해서 퍼팅을 해주면 홀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1m 이내에서는 최대한 공 1개, 홀로부터 공 1개 분량인 약 한 3cm에서 4cm 정도,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퍼팅을 해주시면 거의 1m 이내에서는 정확하게 퍼팅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m입니다. 자, 2m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홀이 있고요. 홀의 중앙이, 자, 여기에서 우리가 2m에서 퍼팅 스트로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길이 곱하기 퍼센트를 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공 1개, 공 2개, 3개, 4개, 5개, 6개. 자, 이렇게 보는데요. 자, 2m일 때 1%일 때는 1은 2. 공 2개 분량을 보시고 퍼팅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m일 때 2%는 공 4개, 1개, 2개, 3개, 4개. 자, 이렇게 퍼팅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3%일 때는 2 곱하기 3이니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자, 이쪽을 보시고 퍼팅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때 그러면 이 6개, 최대 2m일 때는 공 6개인데요. 우리가 공 6개를 갖다가 시각화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자, 이렇게 우리는 공 4개를 한 컵으로 가정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공의 4개가 한 컵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컵수가 몇 개가 되냐면 2m에서 3%일 때 최대 이거를 홀수로 환산하면, 자, 홀의 중앙으로부터 1개, 2개, 3개, 4개면 홀이 하나가 되겠고요. 2개니까 홀이 1개 반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m일 때 곱하기 3%
일 때에는 2, 3, 6, 공이 6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걸 홀수로 환산하면 홀의 중앙으로부터 4개가 홀이 하나니까 홀 1개, 그 다음에 홀의 반개, 1개 반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이와 같이 중간인 1.5m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셔서 퍼팅 스트로크를 하시면 거의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첫 시간에 이어서 다른 개념이 나왔는데요. 첫 시간에는 주로 1m 이내, 1m 이내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공의 숫자를만 가지고 이제 주로 계산하는 방식을 알려드렸다면 이 시간부터는 2m 이상을 넘어가는 것을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2m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공이 6개가 됩니다. 최대. 자, 6개가 되면 이것을 공의 개수로 시각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m 넘어가면서부터는 홀의 1개, 홀의 중앙으로부터 홀 1개 반이다. 이렇게 시각화해서 홀 개수대로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가셨으면 3m부터는 이제 공 몇 개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홀 몇 개 반 이렇게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3m, 4m를 계속해서 계산해 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3m부터 계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m일 때 곱하기 1%, 자, 3m일 때 2%, 자, 3m일 때 3%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3m일 때 1%는 공 3개가 되죠. 3, 2, 6, 6개, 그 다음에 3, 3, 9, 9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3m일 때 한번 실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3m일 때 1%는 공 1개, 그 다음에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자,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퍼팅 스트로크를 할 때 이 홀 중앙으로부터 자, 3m의 1%는 공 3개, 1개, 2개, 3개 부분을 공략을 해서 에이밍을 해서 스트로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6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를 보시고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일 때, 3m일 때 3%다. 그러면 공 9개를 보고 스트로크를 해주면 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2m를 넘어서서 3m에 다다르게 되면 도저히 공을 가지고 시각화해서 스트로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즉시 이것을 홀로 환산을 해서 다시 한번 시각화해서 공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공이 1개, 2개, 3개, 4개가 한 컵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컵, 하나, 둘, 셋, 넷, 2컵에 공 하나가 되는 거죠. 이 공의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가 한 컵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 공 1개를 좀 약간 무시해 버린다면 공 1개, 2개, 3개, 4개가 되면 어떻습니까? 홀 중앙으로부터 홀 1개,
홀 2개 플러스 알파. 요렇게 계산을 해 주셨을 때 최대 3m에서는 최대 3m 3%일 때는 홀 2개를 충분히 봐주시면서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어느 정도 우리가 정확한 공략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은 방식으로 4개를 빠르게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4m다. 자, 4m인데, 자, 1%는 공 4개. 자, 2%는 공 8개. 자, 3%는 공 12개. 이렇게 해서 이걸 시각화해서 다시 한번 4m까지 최대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개, 최대 12개면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다. 자,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4m일 때 1%는 공 4개. 자, 1개, 2개, 3개, 4개 부분을 공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8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8개면 여기죠. 이렇게 공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개. 4, 3, 12. 자, 12개니까 이 부분을 공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것을 다시 홀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자, 공 1개, 2개, 3개, 4개가 하나의 홀이다. 자, 1개, 2개, 3개, 4개가 하나의 홀이다. 자, 또 하나, 둘, 셋, 4개가 하나의 홀이다. 자, 이렇게 환산하게 되면 총 어떻게 되냐면 4m일 때는 총 홀의 개수가 이 홀의 중앙으로부터 1개, 2개, 3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총 정리해 보면 총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m, 2m, 3m, 3m일 때 이걸 좀 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1m일 때 3%는 공 3개. 자, 2m일 때 3%는 공 6개. 자, 3m일 때 3%는 공 9개. 자, 4m일 때 3%는 공 12개다. 이거를 우리가 공의 숫자보다는 컵수로 한번 환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1m는 컵수로 환산이 안 됩니다. 왜냐면 자, 중앙으로부터 공 1개, 그 다음에 2개, 3개 분량이기 때문에 홀 끝으로부터 공 1개가 최대의 에이밍 포인트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2m일 때는 중앙으로부터 공 6개니까 자,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가 최대 공략 시점입니다. 자, 공략 지점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홀로 환산하면 1개, 2개, 3개, 4개가 한 홀이라고 봤을 때 1개, 2개니까 한 홀 2분의 1이 우리가 최대 공략 지점이 된다. 이렇게 환산을 하시고 홀로 환산하시면 됩니다. 컵수로 환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m일 때 9개를 다시 한번 홀로 우리가 홀의 컵의 수로 환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면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1개, 2개, 3개, 4개가 한 컵, 1개, 2개, 3개, 4개가 한 컵. 자, 그러면 약 2컵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3m일 때는 최대 1컵, 2컵 지점이 공략 시점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m일 때는 12개입니다. 자,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면요. 자, 이것을 홀의 숫자로 환산을 하면 중앙으로부터 1개, 2개, 3개, 4개가 한 컵, 하나, 둘, 셋, 넷, 2컵, 하나, 둘, 셋, 넷 하면 자, 총 3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m일 때는 최대 에이밍 포인트가 자, 볼, 공, 1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2m일 때는 공략 시점이 컵 하나의 2분의 1. 그러니까 2m일 때는 컵. 자, 1개 플러스 2분의 1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3m일 때는 1컵, 2컵, 플러스 알파. 약 2컵. 어바우트. 자, 그래서 이걸 컵수로 환산하게 되면 컵이 2개 플러스 볼 하나 1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2컵이 되는 거죠. 1컵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공 하나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m일 때는 1컵, 2컵, 3컵. 그래서 이것을 컵수로 환산하면 3컵이 된다. 3컵이 된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환산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1m 부근이다 그러면 홀로부터 공 하나를 보시는 시점을 계산해 주시고요. 2m일 때는 컵 하나에 반컵, 1컵 반을 공략을 해준다. 이건 최대치입니다. 최대치. 자, 이 경사의 기울기가 작게 되면 좀 더 안을 공략해 주는 거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자, 그렇지만 우리가 3%라고 하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대 기울기에서. 자, 그래서 3m일 때는 이걸 다시 한번 환산을 하면 컵 하나, 컵 2개, 그 다음에 공 하나. 자, 4m 있을 때는 1컵, 2컵, 3컵을 공략을 해주시면 거의 정확하게 들어갈 겁니다. 자, 다만 이때 이런 수학적인 법칙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2m 이하에서만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이고요. 3m에서는 이 수학적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주목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2m까지는 1%, 2%, 3%라는 것이 일정하게 통용이 되는데요. 3m, 4m가 넘어가면서 이 1%, 2%라는 것이 정확하지 않고 조금 더 낮아졌다가 높아지고 이런 그 복합 언듈레이션, 그러니까 복합 브레이크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 3m부터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이걸 그대로 적용하지 마시고 플러스 자신만의 경험과 플러스 물리적인 어떠한 그 에이밍 포인트와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이 개념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에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이 부분. 자, 그래서 이 어떠한 이 첫 번째, 자, 수학적인 계산 방식과 두 번째, 자, 3m부터는 어떤 그 물리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자, 만약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평행한, 홀과 평행한 이 라인, 이 베이스 라인이 있다면, 자, 이 베이스 라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복습을 좀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자 3m인데 곱하기 약 2% 정도가 거의 평행하게 이런 복합 라인, 그러니까 이 베이스 라인이 일정치 않고 이렇게 만약에 뭐 이렇게 S자로 굴곡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홀의 중앙과 이 볼이 평행한 상태로 이렇게 그대로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세게 치면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이런 단순 라인이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3, 2, 6, 공 6개 정도가 아마 이렇게 돼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수학적인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제 예상해야 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6개면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컵수로 말하면, 이것을 컵수로 환산한다면 중앙으로부터 한 컵 반이 되는 거죠. 예, 한 컵 반. 한 컵 반 부분을 이제 우리가 에이밍 포인트로 해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약간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주셔야 될 거는 이 에이밍 포인트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브레이크 포인트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이렇게 많이 휘어져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만큼 휘어져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브레이크 포인트와 이게 브레이크 포인트입니다. 이 브레이크 포인트와 우리가 에이밍하는 에이밍의 포인트는 서로 다를 뿐만이 아니라 이게 2배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이 브레이크 포인트보다 이 에이밍 포인트를 최소한도 2배를 더 봐달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이 흘러 들어가는 라인이 이 정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었으면 이걸 에이밍 포인트로 보는 실수가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이 에이밍 포인트를 브레이크 포인트와 일치시켜 본다면 빨리 꺾여서 바깥으로 빠지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흔히 일컬어서 아마추어 라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 홀을 지나치게 돼서 우리가 60cm에서 최소한도 멈춰 주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60cm를 넘어서서 80cm 이상을 홀을 벗어나게 됩니다. 벌써 이 80cm를 넘어서게 된 공을 다시 원퍼트로, 그러니까 투퍼트죠. 예, 원퍼트, 투퍼트로 늘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브레이크 포인트에 곱하기 에이밍 포인트를 2배를 해주어서 충분히 2배 정도를 보고 퍼팅을 하게 되면요, 최소한도 홀로 들어가거나 내지는 홀을 벗어나더라도 볼이 홀 중앙으로부터 이 60cm라고 하는 투퍼트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유효 거리에 멈추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프로들이 이러한 공략 방식, 즉 브레이크 포인트와 에이밍 포인트 2배를 계산해서 스트로크를 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프로 라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브레이크 포인트와 에이밍 포인트는 다를 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치로서 충분히 여러 번 실제 해보고 이해를 하고 경험을 해야 이 브레이크 포인트 대비 에이밍 포인트를 얼마만큼 봐줘야 되느냐를
좀 더 감산하고 가산을 하고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이제 에이밍 포인트 익스프레스. 자, 그래서 4m에서 특히 5m를 넘어가게 돼서 쭉 가서 10m를 넣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요까지를 미들 퍼팅이라고 하고 10m를 넘었으면은 확실히 롱 퍼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기준은 뭐 확고한 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이런 정도로 이렇게 숏 퍼팅, 미들 퍼팅, 롱 퍼팅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는데요. 이 롱 퍼팅으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가 복잡해집니다. 왜냐면 이 브레이크 포인트가 이렇게 굉장히 좀 버라이어티하게 예측할 수 없는 브레이크 포인트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S자 이런 것도 당연히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5m를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적인 공식이나 물리적인 공식 뭐 이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부터는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순히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해서 뭐 10년 쳤다고 해서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흔히 이렇게 됐을 때에는 그냥 직선으로 쳐라. 어차피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정확히 맞는 얘기고요. 다만 이 부분에서 제가 3등분이나 그린 디바이스를 했을 때 이 50%까지는 길이의 약 50%까지는 이 거의 라인을 타질 않습니다. 라인을 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약 한 30% 정도만 이 라인을 봐주고요. 나중에 이 휘어져 들어가는 이 부분에서 급격하게 꺾여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가까워지는 홀과 가까워지는 부분을 좀 더 70%를 많이 계산해서 좀 더 이 왼쪽으로 휘어 들어가는 걸 더 많이 계산을 해서 좀 더 오른쪽을 좀 더 봐준다든가 네, 이렇게 계산을 하셔서 하면 좋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에이밍 포인트 익스프레스 방식을 쓰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을 좀 생략하겠고요. 도저히 모르겠다. 도저히 모르겠다 했을 때는 이 복합 라이에서는 중간으로 공략을 해 주실 것과 다만 같은 경험치를 도해서 봤을 때는 이 50% 길이의 총 길이의 50%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좀 더 라인을 적게 봐주고요. 낮게 봐주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좀 더 높게 가중치를 높게 봐주셔서 조금 더 이쪽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 라인 이 훅 라인을 갖다 감안해서 좀 더 오른쪽을 좀 더 공략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마저도 헷갈리면 이제 마지막으로 쓰는 방식이 플럼밥 방식입니다. 플럼밥 방식.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선수들이 이제 최종 마지막으로 하는 건데 최근에는 많이 하질 않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시는 게 좋은 게요. 이 마지막으로 도저히 모르겠다 했을 때 플럼밥 방식을 쓰게 됩니다. 저희가 PGA나 뭐 LPGA를 봤을 때 플럼밥을 이제 거의 잘 안 쓰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수학적 계산 방식, 물리적 계산 방식, 그 다음에 리디아 고가 대표적인데 또 에이밍 포인트 익스프레스 방식을 다 사용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 옛날 방식인 플럼밥 방식이 이제 없어졌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복합 라이에서는 도저히 모르겠다 했을 때는 이 마지막으로 플럼밥 방식을 사용을 해서 이제 하시는데 이것은 볼로부터 약 2m에서 3m 뒤에서 이렇게 앉으셔서 볼과 홀을 연결한 이 수직 상태에서 이 샤프트 라인으로 보게 되면 이게 얼마만큼 대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공략해야 되는지는 대충 나오게 됩니다. 이 플럼밥 방식을 통해서 도저히 장거리
롱 퍼팅인데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방식을 마지막으로 쓰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이 플럼밥 방식을 많이 안 쓰는 이유가 다른 좋은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이 안 쓴다. 하지만 도저히 모를 때는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방식은 플럼밥 방식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분과 기준 없이 느낌만 가지고 노력하시는 분은 한 달 또는 1년 후에 이 실력 차이는 어떻게 될지, 얼마만큼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퍼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식이 존재하고요. 이 공식대로 설사 성공하고 또는 실패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복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날 왜 성공과 실패를 했는지, 브레이크 포인트를 잘못 봤는지, 또는 에이밍 포인트를 잘못 봤는지, 또는 스트로크가 잘못됐는지, 또는 스트로크의 세기가 너무 셌는지 너무 약했는지,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복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복귀하는 분들은 마치 일기를 쓰는 분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비즈니스를 했을 때 크게 성공하시는 분은 날마다 복귀를 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가 싱글까지 골프의 실력이 늘어나시는 분은 이와 같이 자신만의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항상 왜 그날의 라운드가 잘 됐는지 또는 안 됐는지를 철저하게 복귀를 하고 다시 한번 되돌아 보시는 분입니다. 이때 되돌아볼 때, 복귀를 할 때 기준점이 있어야 복귀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기준점을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올해는 퍼팅을 할 때 이러한 기준점을 가지고 퍼팅을 하시고 다시 한번 복귀를 할 때도 이 기준점을 갖고 복귀를 한다면 오늘, 내일, 내년, 10년 후의 골프는 달라질 것입니다. 자, 오늘도 좋은 시간이 되셨는지요? 올 한 해도 더욱 많은 시청과 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올 한 해도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